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겁니다. 지금 노이즈는 협상 과정의 고통입니다.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4월 7일 휴전이 됐고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는데 이번에는 엉뚱하게 봉쇄 해제를 외치던 미국이 봉쇄를 하고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난리 났죠. 다 팔아버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기회인가? 두 진영으로 갈라졌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팔고 공포를 이해하는 사람은 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전쟁의 구조, 트럼프가 왜 역설적으로 봉쇄로 맞불을 놓았는지, 그 안에서 외국인이 지금 뭘 사고 있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전쟁 2026년 2월 28일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기장에 선제 타격을 감행하면서 불이 붙었어요. 단순한 미사일 몇 방이 아닙니다. 헤즈볼라, 후티 반군까지 참전한 지역 전면전으로 이미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은 이란 정권 붕괴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를 운송하는 필수 해상 교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한국도 직격탄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대다수가 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완전 닫기보다는 하루 통행수를 10척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요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5천여 척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척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유조선 보험료는 전쟁 전 대비 4배, 6배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약 1200척의 원유 운반선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유가가 또 급등해서 배럴당 $100 이상 또 찍은 배경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았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 이끌고 2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란 핵포기,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 근데 협상 결렬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뭘 했겠습니까? 이번엔 반전입니다. 미 해군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란이 해협을 막고 있으니 미국도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봉쇄에 봉쇄로 맞불 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찾아내 차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다며 불법적인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만약 이란이 기뢰를 제거하는 미군에 발포할 경우 이란은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란은 즉각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 지도를 올리고 현재 가격을 절개라 라고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봉쇄는 봉쇄, 협박에는 협박. 지금 양측이 모두 최대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는 이 조치가 이란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가한 영리한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자, 여기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공포 그 자체보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난주를 한번 보세요. 4월 7일 미 이란 2주 휴전 합의 소식이 나오면 코스피는 한 주 만에 8.9%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 일주일 만에 5조 3천억치 순매수했습니다. 8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 협상 결렬로 다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다. 외국인이 패닉스를 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쟁 국면에 반복되는 위협과 유화 패턴에 시장이 이제 내성을 키운 겁니다. 예전에는 떨어진다고 하면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또 오르겠지 라고 이제는 위협에 대해서 점점 더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 막바지에 나오는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외국인 보유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외국인 보유 주식 시가총액은 1,570조 원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1,771조로 200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워서 팔고 나간다면 이런 숫자 나올 수 없어요. MSCI 코리아 ETF가 오늘 0% 하락에 그쳤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외국인이 공황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선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정부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 결렬은 종전을 향한 협상 과정에서의 노이즈다. 비중 확대 기회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지금 뭘 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역대급 실적이죠. 두 번째 방산주. 전쟁이 끝나도 재건 기대감에 방산주 수요는 이어집니다.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등은 전쟁 노이즈 나올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 건설 중동 재건 ETF. 지난 한 주 수익률 1위 ETF는 타이거 200 건설입니다. 2.2% 수익 기록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중동 재건 수혜주로 자금이 몰린 겁니다. 네 번째, 정유에너지입니다. 유가 104달러. 국내 정유업계는 중동 리스크에 대비해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S-오일, SK이노베이션은 유가 급등에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A, 협상 재개. 2차 협상 소식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다시 폭등합니다. 지난주 오른 것처럼 이 경우 가장 먼저 튀는 건 건설, 방산,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B, 긴장이 더 고조된다. 유가가 120, 13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란이 실제 미국 선박을 공격하거나 혹은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국면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단기 변동성은 확대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를 차지하는 곳인 만큼 양쪽 모두 장기알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 충돌보다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겁니다. 지금 노이즈는 협상 과정의 고통입니다.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4월 7일 휴전이 됐고 협상은 결렬됐지만 방향 자체는 종전입니다. 이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전쟁을 영원히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무릎 꿇지 마십시오. 비중 확대의 기회로 보십시오. 저희 채널은 이 전쟁의 흐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외국인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들어가는지, 유가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반응하는지, 협상 소식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올라갈 섹터가 어딘지, 감이 아니라 데이트, 공포가 아니라 수급,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패닉 사지 마십시오. 이 채널은 그 판단의 근거를 드릴 겁니다. 구독 누르고 변동성 장세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십시오.